말씀드린 것처럼 한덕수 권한대행 갑작스레 헌법재판관 지명을 하는 바람에 많은 분들의 그 분노를 사고 있기도 하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강력 대응을 시사한 상황인데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연결돼 있는지 보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신가요? 네, 나와 있습니다. 예, 먼저 그냥 이거 여쭤볼게요. 한덕수 권한대행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뭐 워낙 말이 안 되는 일을 한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이제 왜 그랬을까라고 말씀 여쭤보셨는데 네. 저는 그냥 솔직히 개인적으로 한대행의 행동을 보고 네. 제 솔직히 든 개인적인 느낌은 저 양반도 이 윤석열 망상이 심하게 전염이 됐구나. 이 난각병이 또 생겨서 전염이 중증이구나.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솔직한 첫 느낌이었습니다. 예. 아니 난각병이면 차라리 괜찮은데 저는 여쭤본 이유가 혹시 주변에 아직도 뭐 윤석열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건 아닌가? 뭐 당연히 있는 거죠.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것이 뭐 윤석열 세력, 내란 세력이 그대로 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그것이 헌재의 장악까지 이렇게 미치려고 하고 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라는 점은 분명한 것이고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심한 망상의 난각병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한덕수 개인의 마음에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왜 말이 안 되는 뭐 원천 무효에 자기 말도 다 뒤집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저럴까 하는 것을 생각해서 저것이 그것이 작동했구나. 겹쳤다. 예, 이미 뭐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네. 뭐 대선 후보 추대인 여정에서 아이고 심하게 저 양반이 저렇게 됐구나. 뭐 그런 느낌이 사실은 들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 한덕수 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들로 지명한 분들도 과연 이렇게 지명하는 게 맞나 싶은, 아까 이제 그 위원님 회의하는 동안 저희가 이영규 법제처장이 지난 그 계엄 이후에 국회 출석해서 부승찬 의원하고 논쟁 벌이는 모습을 좀 잠깐 보여드리기로 했거든요.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이게 어떻게 보세요? 헌법재판관 후보들 지명된 분들. 지금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 이미 그 자격상의 시비가 되는 당적 보유 논란도 확인 사항으로 남아 있는 거고. 그것이 아니어도 그 계엄 해제 직후에 안가 회동을 했고 그래서 핸드폰까지 바꾸고 뭐 지금 피의자로 입건되어 있고 이런 것이어서 사실은 우리 상식선, 헌재에 대한 국민의 기대라든가 어떤 기준의 최소 도덕적 상식선에 못 미치는 그런 경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격 없는, 대통령도 아닌 사람이 자격 없는 후보를 지명하려고 하는 굉장히 기상천외한 경우라고 봐야죠. 기상천외까지 말씀하실 정도인데 그럼 이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민주당에서도 어떻게든 대응을 해야 할 텐데 가처분 신청 얘기는 나왔고. 뭐 가처분, 권한쟁의 또 뭐 헌법소원 등등을 포함해서 이제 어제의 상황이었고 오늘 마침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된 대로 오늘 이재명 대표가 사퇴가 예정되어 있던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 최고회의를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대표로서의 이제 직을 떠나게 될 그런 상황이어서 사실은 이런저런 저희들이 이제 당내에 이런 일들이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오늘 그 법률적 대응에 대한 것들을 법률위원회를 중심으로 다 보고를 받고 결정해서 일단 그것부터 시작을 할 것이고 이재명 대표가 사퇴한 이후에 그 이후의 문제에 대한 정치적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우리 박찬대 권한대행이 이제 될 텐데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의논해서 결정을 하겠다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물론 법률 검토를 거친 다음에 결정할 그런 상황인 건 알겠지만 혹시 이제 다시 탄핵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어제 하필은 또 마은혁 지명자는 또 임명을 해서 그 소식 나올 때만 해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냥 맡은 일 충실히 하려나 싶었는데 잇따라서 지명까지 하는 바람에 재탄핵 가능성도 있을까요? 혹시? 아니 그런 뭐 너무나 당연한 그러한 요구와 목소리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또 지금 뭐 의원님들께서도 오늘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하실 것으로 보고 하기 때문에 국민의 요구까지 들어서 저희가
의논해서 정하겠습니다. 예. 아니, 아까 이제 잠깐 난간병이라고 말씀도 주셨고, 뭐, 윤석열의 그림자 얘기 돼서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최고위원님께서 워낙에 정보력도 좋으시고, 큰 틀에서 상황 판단도 많이 보고 계시니까, 저희가 이거 뭐 많이 걱정해야 될 상황이에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많이 걱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건데요. 예. 일단, 한덕수 대행이 잘못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지금 뭐 말씀 주신 탄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네.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는, 일단 대통령이 아닌 사람이 막 그 헌재 이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구성의 변화를 주려고 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그렇게 된 둘을 실제로 최종적으로 임명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조치는 원천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것은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제가 어떤 것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냐고 여쭤보신 지가 불분명해서 제가 그게 이제 예. 뭐 한덕수 대행이 흔히 최근에 뭐 일각에서 나온 대로 이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되려고 하는데 저게 뭐 혹시 뭐 조금 신경을 쓸 만한 일이냐 뭐 이걸 여쭤보시면 제가 지금 그걸 몰라서 제가 예. 여쭤본 거는 굳이 이렇게 논란이 될지 알면서까지 헌법재판관을 이른바 알박기를 한 게 이 그 주변에 말씀드린 그 윤석열의 그림자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뭔가 엉뚱한 짓을 꾸리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된다. 이런 제 좀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러저러한 사안이 있을 때 네. 이렇게 내란 척결이 현재로서는 우리의 최우선 과제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 내란 수사라든가 그 관련된 구속만 해도 일단 윤석열 자신이 밖에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네. 우리가 뭐 노상원 수첩 이런 것도 있었지만 실제로 지금 그 사령관들이 몇 구속되어 있는 것 외에 실제 이것을 기획한 가령 기획에 관여한 그런 기획팀이 누구냐 하는 것조차까지도 정확한 조사나 수사의 진도는 안 나가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등등을 보면 당연히 이제 내란 척결 정리는 이제 시작인 단계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네. 그러니까 그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조기 대선 국면이 왔기 때문에 예. 그것은 그것대로 해가야 되지만 그러나 내란 척결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절대 긴장을 놓지 않고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그 말씀 드린 이유가요. 국민들이 아니 지난주 파면돼서 잠깐 안심하는 것들이 주에 이 주초 시작하자마자 뭐 이런 일이 뭐 열리니까 또 많이들 불안해하시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뭐 밖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도 다시 마음을 다잡아야 될 것이고 또 걱정들 좀 덜 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또 많이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